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8살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삶을 버티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시점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그동안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때 당시 의사는 원인 불명의 원추각막이라는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제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될 거라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급격하게 병이 진행되는 게 아닌 서서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약물을 권하셨지만 나중에는 수술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사춘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저 같은 경우 늦게 발병이 되었고 나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겠지만 결론의 끝은 각막 이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근시가 나타났다가 점차 심해지고 난시도 겹치게 되면서 결국엔 안경을 사용해도 교정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명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하니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양가 집안 모두 알게 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병이라 시부모님께선 사기 결혼 아니냐고 당장 소송 걸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는 결혼 초였기 때문에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면서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저를 보며 매일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아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냥 이혼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이제 어쩔 거야? 평생을 장님 마누라 데리고 살 거야? 약을 먹으면 뭐해? 눈이 벌써 백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며? 더 이상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혼하거라. 10년간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앞도 안 보이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민경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사는 건 둘 다 불행해지는 일인데 뭐하러 붙잡고 있는 거야? 제발 부탁이다. 그만하면 안 될까?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각막 이식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각막 이식을 받겠다고? 그게 언제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10년 기다려야 겨우 받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택진아,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인생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민경아, 네가 대신 좀 얘기해줘라. 이혼하자고 말을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내 아들 인생 정말 망칠 일 있니? 눈도 안 보여서 애도 못 가지고 나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손주 하나 안아볼 수 없는데 내가 왜 너를 며느리로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당장 이혼해. 저는 차마 제 입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하나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남편 곁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자 시모는 눈이 안 보이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를 치셨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셨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거의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할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 너무 두려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도움 하나 없이는 발 하나 디디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가 살던 집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놨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시모가 처음으로 저를 돌봐주겠다며 오셨어요. 갑자기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셔서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면서 시모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갑자기 달라진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살가운 말은 잘 못한다. 워낙 직설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행동하는 성격이라 저번에 나도 모르게 욱해서 너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지만 내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민경이 너랑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 좀 나눠보려고 내가 곁에 있겠다고 말했던 거다. 너도 당연히 원하지 않는 병이 갑자기 생겨서 많이 힘들고 불편하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이제는 눈앞에 아예 보이지도 않고 각막 기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아예 실명이 된다면서. 그럼 평생 동안 내 아들이 병수발을 들어야 할 텐데 어느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싶겠어? 그래서 나는 택진이 엄마로서 결정을 한 거고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면 그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다.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원하지 않던 병이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루빨리 기증자가 나타나서 다시 밝은 빛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이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많이 힘들 텐데 항상 밝은 모습 보여주려 노력해주고 다음날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해줘서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자주 도와주셔서 앞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도 버틸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다.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데 우리 잠시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까? 바깥 공기 안 쐰 지 오래됐다며. 요 앞에 공원 몇 바퀴 돌고 오면 될 것 같다. 보통은 휠체어 타고 남편과 함께 공원을 갔었지만 시모랑 함께 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공원을 가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 함께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시모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시모가 오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주변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시모가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두고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주변에 지형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 그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만 지를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긴 시간 동안 홀로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 눈이 안 보여도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위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결국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호흡곤란까지 오게 됐는데 그 순간 저를 두고 사라졌던 시모가 귓속말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얘기했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늘은 그냥 경고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2번 말하지 않게 해라. 이번 달 안에 이혼하고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만약에 이혼을 안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러니 생각 잘하는 게 좋아. 각막이식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 그때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겠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세상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들어가지만 다음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당연히 내 아들에겐 비밀로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 이제 들어가 볼까? 배고프니까 오래간만에 택진이랑 함께 외식이나 하러 가자. 시모의 충격적인 말들에 너무 놀라 경악을 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은 남편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와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고 외식을 하러 가자는 말에 남편도 좋아했지만 저는 이 기분으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만 보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몸을 원망했어요. 이런 삶을 언제까지 버티며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저 혼자 방 안에서 한참 동안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남편이 시모와 식사를 끝냈는지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댁으로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었고 저를 걱정해주고 있던 남편은 약을 건네주면서 제 몸 상태를 살피는 듯 보였어요. 서로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이겨내오면서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을 그만 놓아줘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짓된 진실을 말해야만 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언제까지 내 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순 없잖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각막 이식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게 나도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금 헤어지는 게 모두에게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더 이상 버티려 해봤자 결국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들만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솔직히 그만하고 싶잖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던 이유가 뭔데? 그만큼 사랑하니까 곁을 지켜주려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오늘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입에서 이혼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이혼 얘기 꺼내지 마. 강막만 기증받으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면 당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할게. 불만도 가지지 않고 당신 곁에서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남편은 저와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자유를 주겠다는데도 저를 지켜주고 싶다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진전이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자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새벽부터 불렀고 그걸 알지 못했던 시모는 엄마가 반겨주시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그리고 잠시 뒤 엄마와 시모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부인 양심도 없으세요? 결혼이 무슨 노비 계약입니까? 왜 내 아들을 놔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각막이식 대기자도 많아서 오래 걸리면 8년에서 10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때까지 내 아들에게 장님 무료봉사 하라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동안 일 시켜 먹었으면 그만 놔줄 때도 됐잖아요. 양서방이 물건이에요. 뭘 돌려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둘이 좋아서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데 뒤에서 응원은 못해줄 망정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인가요? 만약 양서방의 두 눈이 안 보였어도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곁에서 보살펴줬을 겁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민경이 신경 써준 적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 따로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제 딸에게 함부로 대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앞이 안 보이는 제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사돈머리를 죄다 뜯어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민경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똑같이 자식 가진 엄마인데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면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랑 계속 붙어있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보자 하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고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듣고 있던 제가 문을 열고 그만하시라고 애원하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자리를 먼저 피하시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시모가 저를 분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저희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시모는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함께하길 원했지만 남편 혼자 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가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셨는지 저녁 준비하러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곧 남편도 올 시간이라
엄마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침대에 몸을 눕히려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갔어요. 내가 밖으로 나간 줄 알았지? 현관문만 열고 닫은 뒤 숨어 있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이 우습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다. 우리 둘 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어. 어디서 되지도 않은 머리로 나를 가지고 놀려 그래? 어머니,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그이도 저랑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민경이를 못 살게 하는데요? 제가 이 사람 선택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 민경이가 두 눈이 안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엄마가 저희들 떼놓으려 하셔도 소용없다고요. 그럼 선택해라. 너 배 아파 낳은 엄마랑 함께 갈래? 아니면 눈도 안 보이는 바퀴벌레같이 빌붙어있는 쟤랑 평생 함께 할래?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경이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하나 선택할 수 없어요. 평생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여기에서 그만 멈춰주세요. 엄마의 실망스러운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를 사랑한다면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저희 모두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무와 남편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국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 들어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은 저를 데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에 살던 집의 구조와 거의 비슷한 구조의 집을 찾다 보니 늦은 거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새로 이사한 집이 궁금하셨는지 찾아와 주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목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각막 이식 수술 받을 때까지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남편의 출근 거리가 더 길어지는 바람에 최대한 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버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각막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식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받게 될 각막은 해외에서 직접 오는 각막이었어요. 각막 같은 경우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 혈액형과 인종에 상관없이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에 정말 신기하게도 어둡게만 보였던 제 시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옇게 보였던 형체는 어느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토록 바라던 남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상해버린 얼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저희 가족 모두 매 순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눈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날에 시댁에 잠시 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겹게 말을 꺼내길래 두 눈도 보이는 마당에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함께 가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동안 당했던 만큼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날이 다가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향하게 됐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제가 앞이 보인다는 걸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며 제가 직접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저는 앞이 안 보이는 척 남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갔고 시부는 저를 바라보면서 어색한 미소로 그동안 잘 지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가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어디 가셨는지 보이시지 않길래 시부에게 여쭤보니 때마침 점심을 먹고 계셨다며 저와 남편을 주방으로 불렀고 시모는 저와 남편이 왔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시모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계셨고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식탁 밑으로 떨어뜨려 바닥에 있는 숟가락을 주우려 몸을 숙이시길래 저도 식기를 줍는 척 식탁 밑을 더듬는 척 시모를 바라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서 시모에게 건네드리자 웃으면서 아들 왔냐고 저를 보며 미소를 보이셨네요. 제 눈에 기막힌 광경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면서 시모에게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랑 연락 끊은 지 몇 년 됐을 때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 그래서 몇 년 만에 병원을 찾아가니 엄마는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셨고 2번 다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져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앞이 안 보이는 고통을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그때 당시 당신 몸도 좋지 않았잖아. 나는 엄마가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부터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던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셨지. 그리고 그제서야 당신의 아픔을 알게 되셨더라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청각에도 후유증이 왔는지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급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양쪽 다 거의 청각을 잃어버린 상태셨어. 회복은 불가능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됐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게 된 거야.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드네. 그래서 주말이라도 부모님 집에 내려와서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길 바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식탁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시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앞에 놓여있는 음식들을 힘겹게 입에 넣고 계셨네요. 저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진 시모를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건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두 눈이 보인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반대로 시모가 두 눈 귀에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저한테 몹쓸 행동을 보이셨지만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시댁에 찾아가 시모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쓰럽기만 하네요.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드신지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 두 눈이 보여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신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계시겠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신 뒤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네요. 엄마는 저에게 했던 행동을 되돌려 받으신 거라며 씁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시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시모를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주어진 삶에 행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